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콜레스테롤에 대한 잘못된 상식 때문에 고통받다가 올바른 진실을 알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이분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큰 오해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진짜 콜레스테롤 관리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60대 초반 남성 제이 씨는 회사 간부로 일하면서 평생 건강관리에 신경 써왔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조깅을 하고 콜레스테롤이 무섭다는 말에 오랫동안 계란 노른자는 물론 새우, 오징어까지 철저히 피해왔다. 아내와 두 자녀를 위해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는 일념으로 기름진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았다. 그런데 작년 정기검진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 LDL 콜레스테롤이 190으로 위험 수준까지 올라간 것이다. 의사는 즉시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제이 씨는 믿을 수 없었다. 그렇게 조심했는데 왜 이럴까? 밤잠을 설치며 자책했다. 가족들도 당황했다. 아내는 당신만큼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며 안타까워했지만 제이 씨는 점점 우울해졌다. 더 큰 충격은 이어졌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수치가 더 높아진 것이다. 스트레스와 자책감 때문이었을까? 제이 씨는 더 극단적으로 식단을 제한했다. 고기는 아예 끊고 기름 한 방울 없는 삶은 채소와 현미밥만 먹었다. 하지만 몸은 더 나빠졌다. 기력이 떨어지고 체중이 급격히 빠졌으며 가족 모임에서도 웃음을 잃었다. 그런 제이 씨에게 전환점이었다. 우연히 만난 대학 동창 K 씨가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나도 그랬는데 잘못 알고 있던 거였어. 콜레스테롤에 대한 최신 연구를 보면 우리가 믿던 상식이 많이 틀렸더라고. K 씨는 약대 교수인 지인을 소개해줬다. 그 교수로부터 제이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식이 콜레스테롤과 혈중 콜레스테롤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 오히려 극단적인 식단 제한이 스트레스를 유발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제이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우선 하루 한 개씩 계란을 먹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먹는 계란 요리에 가족들도 놀랐다. 그리고 생선을 일주일에 3번, 견과류를 간식으로, 올리브유를 사용한 요리도 적당히 먹었다. 대신 가공식품과 튀긴 음식은 여전히 피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줄이려 노력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다. 총 콜레스테롤이 220으로 LDL이 130으로 현저히 떨어진 것이다. 6개월 후에는 총 콜레스테롤 200LDL 120까지 내려갔다. 의사도 이렇게 빨리 개선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놀라워했다. 제이 씨는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기력도 되찾았다. 지금 제이 씨는 65세가 되었지만 동년배 중에서도 가장 건강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매일 아침 계란 한 개로 시작하는 든든한 식사, 일주일에 서너 번 즐기는 생선 요리,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난 마음의 평화가 그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60대 후반 여성 P씨의 이야기는 더욱 극적이다. 퇴직한 공무원인 P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면서 자신의 건강에만 매달렸다.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후 P씨는 같은 길을 걷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채식주의자가 되었다. 고기는 물론이고 생선, 계란, 유제품까지 모두 끊었다. 하지만 P씨의 몸은 급격히 나빠졌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을 넘나들었고 중성지방도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다. 더 심각한 것은 근육량이 급격히 줄면서 골밀도도 떨어진 것이다.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졌고 장보러 나가는 것조차 버거워졌다. 세 자녀들이 번갈아 가며 병원에 모시고 다녔지만
약물 치료에도 수치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P씨는 내가 아이들에게 짐만 되고 있구나 하며 절망했다. 특히 막내딸이 엄마, 이렇게 약해지시면 안 돼요. 손주들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라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며 P씨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그때 둘째 아들이 동네 약국에서 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했다. 약사는 P씨의 식단을 보고 놀랐다. 어머님, 이렇게 극단적인 식단으로는 오히려 몸에 독이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음식으로 안 먹으면 간에서 더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약사의 설명을 들은 P씨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다. 하지만 가족들의 설득으로 새로운 식단을 시작했다. 일주일에 2번 생선을 먹고 계란도 하루 1개씩 먹기 시작했다. 두부와 콩류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견과류와 올리브유로 좋은 지방도 섭취했다. 한 달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 우선 기력이 돌아왔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고 계단도 예전보다 쉽게 오를 수 있었다. 3개월 후 검사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으로 떨어졌다. 6개월 후에는 220, 1년 후에는 200 이하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건강 지표들의 변화였다. 골밀도가 개선되고 근육량도 늘어났다. 혈압도 안정되었고 당뇨 전 단계였던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P씨는 20년 젊어진 기분이라며 웃음을 되찾았다. 지금은 손자들과 공원에서 뛰어다니며 놀아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다. 현재 69세인 P씨는 같은 연령대 중에서도 가장 활기찬 어르신 중 한 명이다. 매주 등산을 다니고 동네 노인회에서 요리봉사도 한다. 예전에는 음식이 적이었는데 이제는 음식이 약이 되었어요 라며 환하게 웃는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을까? J씨와 P씨의 이야기는 현재 수많은 시니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잘못된 콜레스테롤 상식으로 인해 필요한 영양소까지 제한하며 고통받는 분들. 반대로 자신은 괜찮을 거라고 방심하다가 뒤늦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고지혈증 환자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17년 188만 명에서 2021년 25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올바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접근법은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피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20년간의 연구 결과는 이런 접근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오히려 극단적인 식단 제한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필수 영양소 부족으로 이어져 더 큰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과연 콜레스테롤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들이 정말 맞는 것일까? 콜레스테롤은 정말 무조건 나쁜 것일까? 계란은 정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일까? 마른 사람은 정말 콜레스테롤 걱정이 없을까? 사실은 이미 알려진 진실이 있다. 의료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메이오 클리닉 같은 세계 최고 의료기관들의 연구 결과는 우리의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다. 콜레스테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 식이 콜레스테롤과 혈중 콜레스테롤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너무 제한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 말이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진실일까?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J씨와 P씨는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일까? 콜레스테롤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때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콜레스테롤의 진짜 정체를 파헤쳐보자. 놀라운 진실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콜레스테롤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은 나쁜 물질이다. 하지만 이것부터가 큰 오해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다. 우리 몸의 간이 콜레스테롤의 약 80%를 스스로 만들어낼 정도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성분이다. 문제는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라 그 양과 종류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동맥벽이 쌓여 심장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적정 수준에서는 우리 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된다. 산업화된 의료 시스템은 오랫동안 단순한 공식을 제시해왔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계란, 새우, 오징어 같은 음식들이 건강의 적으로 취급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20년간의 연구는 이런 단순한 공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준다. 하버드 의대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식품을 통해 섭취한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 몸의 간이 정교한 조절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간은 포화지방이나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을 때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생성하며 반대로 식이 콜레스테롤 섭취가 늘어나면 자체 생성량을 줄여 균형을 맞추려 한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는 2015년 식이 가이드라인에서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이라는 권고사항을 삭제했다. 40년 넘게 유지해온 하루 300mg 이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이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식이 콜레스테롤과 혈중 콜레스테롤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이다. 이들은 간을 자극해 콜레스테롤 생성을 증가시킨다. 기름진 육류의 비계, 버터, 치즈,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경화유 등이 진짜 주범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스트레스와 콜레스테롤의 관계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촉진한다. 제시가 극단적인 식단 제한으로 오히려 수치가 악화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더욱 높였던 것이다. 한국인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 서구인과 달리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식물성 식품 중심의 식단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급격한 서구화로 인해 가공식품 섭취는 늘고 전통적인 발효식품 섭취는 줄어들었다. 이런 변화가 콜레스테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코리안 패러독스라는 현상도 있다. 한국인은 서구인에 비해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콜레스테롤 섭취량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해외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난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계란 섭취량과 심혈관 질환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적당한 계란 섭취가 뇌졸중 위험을 줄인다는 결과도 나왔다. 호주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하루에 계란 1개 이상을 먹는 그룹이 계란을 거의 먹지 않는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오히려 낮았다. 이는 계란에 콜린, 루테인, 제아잔틴 등의 유익한 성분들이 콜레스테롤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의료계 내부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스탠포드 의대의 한 교수는 우리가 지난 50년간 콜레스테롤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만 낮추는 것이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전체적인 대사 건강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식염수다.
그런데 이 식염수에는 상당량의 나트륨이 들어있다. 만약 나트륨이 정말로 위험한 물질이라면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일 리 없다.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롤도 적절한 양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필수 물질이다. 사실 소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이다. 수술실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할 때, 응급실에서 쇼크 환자를 치료할 때 모두 염분이 포함된 수액을 사용한다. 이처럼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유동성을 조절하여 세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의 전구체 역할을 한다. 담즙산의 원료가 되어 지방 소화를 돕기도 한다. 만약 콜레스테롤이 정말로 나쁜 물질이라면 우리 몸이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 생산할 이유가 없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생존에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물질을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리가 없다. 그렇다면 기존 의학계는 왜 이런 오해를 방치해 왔을까? 여기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제약회사들은 콜레스테롤 저하제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스타틴 계열 약물의 연간 매출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조 원에 달한다. 또한 간단 명료한 지침이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편리했다.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 피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복잡한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쉬웠다. 하지만 이런 단순화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 산업화된 의료의 한계도 드러난다. 현대의학은 증상을 빨리 억제하는 데 집중하느라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는 소홀했다. 콜레스테롤 수치만 낮추면 된다는 식의 접근법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개인 맞춤형 의학의 발달로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개인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콜레스테롤도 단순히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입자 크기,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비율, 염증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영양학계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다. 단일 영양소보다는 전체적인 식단 패턴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지중해식 식단처럼 다양한 영양소가 균형 있게 포함된 식단이 주목받는 이유다. 우리나라 사람의 체질과 식습관도 고려해야 한다. 서구인에 비해 체구가 작고 대사율이 다른 한국인에게 서구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인은 서구인에 비해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다. 유전적 특성과 식습관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실천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가자. J씨와 P씨가 경험한 극적인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다. 과학적 근거에 바탕한 올바른 접근법의 결과였다. 첫째,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이다. 음식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감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될 수 있다.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 기법이 도움이 된다. 둘째, 균형 잡힌 영양 섭취다. 극단적인 제한보다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란,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등 좋은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트랜스 지방은 피한다. 셋째, 개인차를 인정하는 것이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전문의와 상의하여 개인에게 맞는 관리법을 찾아야 한다. 넷째,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모니터링이다. 콜레스테롤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만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수치에만 매몰되지 말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5째,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다. 수면 부족은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 콜레스테롤 대사에 악영향을 미친다. 하루 8시간 정도의 양질의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6째, 적당한 음주와 금연이다. 과도한 음주는 중성지방을 높이고 간 기능을 저하시킨다. 흡연은 H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벽을 손상시킨다. 하지만 적당한 음주, 특히 레드와인의 항산화 성분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7째, 장 건강 관리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이 콜레스테롤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효식품 섭취와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을 통해 장 건강을 개선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좋아질 수 있다. 8째, 체중 관리보다는 근육량 유지에 집중한다. 무작정 체중을 줄이기보다는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체지방률을 낮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되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9째, 햇빛 노출을 통한 비타민 D 합성이다. 비타민 D 부족은 콜레스테롤 대사 이상과 관련이 있다. 하루 20분 정도의 적당한 햇빛 노출이나 비타민 D 보충제 섭취를 고려해 볼 수 있다. 10째,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안정이다. 외로움과 우울감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콜레스테롤 수치에 악영향을 미친다. 가족,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다. 콜레스테롤의 누명을 벗겨주었으니 이제는 현명하게 관리해야 할 때다. J씨와 P씨가 보여준 것처럼 올바른 지식과 실천으로 얼마든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음식에 대한 죄책감, 숫자에 대한 강박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대신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건강관리법을 찾아가는 것이다. 콜레스테롤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으로 무장하고 현명하게 관리한다면 평생 건강한 삶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도 J씨와 P씨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혈압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